어린 시절과 함께 클레멘타인의 결혼은 일반인들에게서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처칠은 이미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이름 이외에도 공훈과 저술 활동을 통해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더군다나 영국인들은 아주 낭만적인 데가 있는 국민이어서 처칠의 결혼에서 4가지 요소, 다시 말하면 젊음, 용기, 아름다움, 가문,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한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알았다. 결혼일인 11월 12일이 다가오자 많은 일간 신문들은 신부의 결혼 준비의 진전사항에 대해서 계속 논평을 가했고 결혼 선물의 목록까지 발표했다. 이것은 신랑이 거국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친절한 헨리의 여사는 결혼 피로연 장소로 포틀랜드 플레이에 있는 자신의 집을 쓰라고 제의했다. 클레멘타인은 결혼 전날 밤은 정조모 집에서 보내고 그 다음날 교회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결혼식이 있는 날 아침에 클레멘타인은 아주 일찍 눈을 떴다. 침실은 싸늘하고 자신의 결혼복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갑자기 집이 그리워지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났다. 클레멘타인은 갑자기 집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생각대로 움직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평상복은 정조모의 하녀가 그날 밤에 모두 치워버렸기 때문이다. 클레멘타인은 화장복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거실은 아직도 어둠에 쌓여 있었다. 어린 하녀가 석쇠를 닦고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집에 가야겠다고 귀된 말로 하녀에게 말했다. 하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그래서 이 정다운 소녀는 2층으로 달려올라가 자기의 가장 좋은 나들이 옷은 갖고 내려왔다. 클레멘타인은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드레스와 코트, 그리고 검은 단추가 있는 장화와 산뜻한 모자, 거기에 염소 가죽 장갑을 착용하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클레멘타인은 가끔 이용한 바 있었던 노선 버스를 잡아탔다. 클레멘타인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 집에 나타나자 집안 식구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즐거워했다. 식구와 유쾌하게 식사를 한 후에 그녀는 원기를 회복해 가지고 다시 포틀랜드 플레이스로 돌아갔다. 변장한 신부는 결혼 준비로 혼란한 틈을 타서 눈치채지 않게 살그머니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런던의 9월은 많은 사람들이 시외로 빠져나가는 달이었으나 성 마가레트 웨스트민스터 교회는 결혼 축하객으로 입주의 여지가 없었다. 이날 하루 동안 보수주의자들과 급진주의자들은 서로 휴전을 선언했다. 제일 먼저 도착한 손님들 중에는 처칠을 근소한 차이로 패배시킨 존슨 힉스가 있었다. 미남인데다가 헌신적인 오빠인 빌의 팔에 부축을 받고 좌석 사이의 길로 들어오는 클레멘타인의 모습은 참으로 멋지게 보였다. 그녀의 가운은 반짝이는 흰 궁단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귀에는 처칠이 준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달려 있었다. 그녀의 꽃다발은 흰 월화향이었고 손에는 그녀의 대부가 선물로 준 양피지 기도서가 들려져 있었다.
물론 넬리는 신부의 들러리를 맡았다. 또한 넬리 이외에도 클레멘타인의 사촌들인 베네차 스탠리, 마델라인 화이트, 클라르 프레웬, 그리고 클레멘타인의 친한 친구인 호레이시오 시모어도 신부 들러리를 써주었다. 성 아사퍼 주교가 예식을 진행했고 축사는 윈스턴이 헤로우 학교를 다닐 때 교장이던 웰턴 주교가 맡았다. 신부와 신랑이 교회를 떠나자 축하객들은 요란스럽게 환호성을 터뜨렸다. 신부와 신랑은 포틀랜드 플레이스에서 축하객으로부터 인사를 받았고 블렌치 여사의 영접을 받았다. 손님들은 종류도 다양하고 훌륭한 결혼 선물들을 점검할 수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귀걸이, 목걸이, 머퍼, 그리고 각종 장식용 상자들을 선물로 받았다. 윈스턴은 은초대 몇 개, 받침 접시, 후추 가루 넣는 향아리, 그리고 은으로 된 잉크 스탠드를 받았다. 에드워드 왕은 끝부분이 금으로 덮인 지팡이를 선물로 보냈다. 축하객들이 선물들에 대해서 찬사를 늘어놓고 신부와 신랑을 위해서 축배를 들고 있는 동안 포틀랜드 플레이스 밖에서는 일단의 찬미자들이 유쾌하게 떠들고 있었다. 윈스턴은 통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과일, 생선, 행상인들이 거리에서 행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 행상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윈스턴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포틀랜드 플레이스로 온 것이다. 이날 오후 늦게 신랑과 신부는 블렌하임으로 가기 전에 헬리아 여사의 집을 떠났다. 그들은 블렌하임에서 하루나 이틀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신혼 부부는 기차로 우드스토크까지 갔는데 정거장에서 열광적인 군중들이 이들을 맞이해 주었다. 블렌하임에서 2, 3일 보낸 후 신혼 부부는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이탈리아에서 그들은 루가노 호수와 베니스를 찾아가 보았다. 여기서 이들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투티 디 포레스트 남작과 그의 부인에게 갔다. 투티 디 포레스트 남작은 오스트리아 태생으로서 영국에서 교육받았고 영국에서 성장했다. 그래서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윈스턴의 친구였다. 이들의 손님이 된 윈스턴은 사냥을 즐겼으나 클레멘타인은 이 큰 집이 약간 어색하고 웅장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클레멘타인은 집에 돌아오고 싶었다. 집에 돌아오는 도중에 이 신혼 부부는 에얼리 캐슬에 있는 노부인 에얼리를 방문했다. 여기서 윈스턴은 신부를 자신의 선구 구민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하루를 머물렀다. 결혼 전에 윈스턴 부부는 살림을 할 집을 찾을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볼턴가에 있는 윈스턴의 독신용 주택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윈스턴은 살림집 문제에 대해서는 어머니에게 다 일임했었다. 따라서 어머니는 열성적으로 집을 가꾸었다. 10월 초에 집에 돌아온 클레멘타인은 자신의 침실이 아주 새롭게 단장이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의자, 화장대, 침대, 면수자와 옥양목 커버 등은 저속하고 싸구려 물건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시어머니의 선의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치아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이 자기의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클레멘타인은 랜돌프 여사에 대한 의견은 되도록이면 피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격이 아주 다른 이 두 여자들은 상호 간의 예절을 잘 지키고 표면적으로는 애정을 표시하였으며 각기 윈스턴에게 충성을 바치면서 말썽 없이 생활을 유지해 나갔다. 1월 여행에서 돌아온 윈스턴이 다시 정치에 뛰어들자 클레멘타인은 집안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우선 부엌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윈스턴의 독신 생활은 낭비적이었다. 클레멘타인은 그동안 늘 적은 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낭비라는 것은 아주 싫어했다. 그녀는 윈스턴의 옷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클레멘타인은 결혼 후 곧 바이올린 본햄 카트에게 다음과 같이 실토한 적이 있었다. 윈스턴은 네이에 대해서는 아주 낭비가 심했어요. 그의 네이들은 아주 섬세하게 짠 명주로 된 것들인데 많은 돈을 들여야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클레멘타인이 이 값비싼 네일을 값싼 시미즈로 바꾸는 노력이 성공을 거두었는지 아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윈스턴은 자신의 피부가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사치스런 네일가 필요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처칠은 아주 가늘게 짠 명주 네일을 항상 입고 다녔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집안 일에만 전념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정치의 들의를 느끼고 급진적인 정치에 정열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고상하고 청교도적인 성격은 그녀로 하여금 윈스턴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 개혁 조치에 대해 반응을 보여주게 만들었다. 이해 초엔 연금법이 상정되었는데 윈스턴은 사회개혁을 정열적으로 옹호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